자,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몇 페이지예요? 46페이지. 자, 이제 중개업 등록 부분 할 차례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프린트물 내주면서 있던 얘기 있었죠? 복습 하시라 그랬죠? 2번. 하셨어요? 1차 중심으로 일단 공부하시라. 자, 일단 보죠. 46페이지 보면 이제 개설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등록의 의의할무 보죠. 그게 기속적이다 그럽니다. 기속적이다. 자, 이거는 뭐와 뭐를 비교한다? 자, 허가와 등록을 비교를 해요. 허가는 허가 요건을 갖춰서도 어떻게 된다?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하나의 재량적이라 그랬죠. 근데 기속적은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해줘야지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속적이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일신전속적이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못 넘긴다. 이거를 원한다. 일신전속, 즉 양도대여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대여를 금지한다. 자, 등록증 양도대여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죠? 등록증 양도대여가 적발되면 1-1. 그 다음에 등록이 반드시 취소, 절대 등록 취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인 1등록주의다. 자, 한 사람은 하나밖에 등록을 못한다. 그것이 1인 1등록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중 등록, 이건 이중 등록을 금지하는 거죠. 이중 등록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그 다음에 1-1 뒤에 나옵니다. 그냥 지금 듣고 넘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1인 1사무소 원칙이다. 그래서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자,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하는 거, 만약에 이중 사무소 설치하는 거 적발하면 어떻게 되죠? 위반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자, 절대 등록 취소는 뭐라 그랬어요? 절대 등록 취소는 취소하여한다고, 상대 등록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상대 등록 취소를 어디에도 해당되냐면 업무 정지에도 해당돼요. 자, 같이 이제 끌고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는 없지만 적법 요건이다 그래요. 적법 요건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적법하게 뭐예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뭐 등록의 요건으로, 등록의 성격으로서 적법 요건. 이건 뭐 시험제는 안 나오지만 일단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적법 요건이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개업이란 뭐예요? 중개업이란 용어죠. 중개업이란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행하는 것. 여기는 알선자가 나오면 안 되죠. 알선하는 것 하면 뭐예요? 중개라는 용어정에서 나온 거죠. 자,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행하는 거랬죠. 자, 이런 중개업을 등록하고 나서 하면, 자, 등록한 자를 뭐라 그래요?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그러죠. 자, 그 등록하고 나서 중개업을 한다면 적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한다 뭐가 된다? 무등록업자가 되죠. 무등록업자는 어떻게 돼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금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은 적법 요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7페이지 보면 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보겠습니다. 등록 신청할 자는 누구다? 공인중개사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에요. 법인으로서 등록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로서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자, 누구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그랬죠. 소속 중개사는 왜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소속 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이유는요? 예, 이중 소속이 금지되니까. 자, 그러면 이중 소속은 여기에다가 소속하고 또 다른 곳에 소속하는 게 이중 소속이죠. 자, 아니면 여기다가 등록했는데 또 다른 데 소속하면 이것도 이중 소속이에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하다 적발되면요, 이거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 절대 등록 취소고 형벌 1-1이에요. 자, 그러면 또 소속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소속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다 적발되면 자격 취소는 아니고요, 정지, 자격 정지되고 1-1, 1년 이하 징역도 1처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요 초반에서 여러분들 이중자가 3개가 나왔죠. 이중. 뭐 들었어요? 이중 등록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중 소속 들었죠.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들었죠. 자, 일단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그래서 1인 1사무소, 그러면 이게 이계성 사무소, 이게 이중 사무소죠. 이중자가 나오면 일단 형벌은 어떻게 된다? 1-1. 이렇게 나오면 기억하라 그랬죠. 양도대 나오면 형벌 어떻게 돼요? 1-1. 자, 자격증, 등록증. 오늘 잠깐 일신석적자에서 배웠죠. 자, 등록증 양도되면 어떻게 한다? 등록 취소되고 형벌 1-1. 이렇게 양도대 나오면 형벌 1-1 떠올리고 이중 나오면 형벌 1-1. 자, 이렇게 여러분들 떠올리면 된다 그랬고요. 자, 그럼 일단 어쨌든 이렇게 소속공개사는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소속공개사가 만약에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소속에서 빠져나와야지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 어디를 등록관청이라는다?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등록관청이라고 하는데 이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는 상관없죠. 사무소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 시군구인데 이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않으십니다. 자,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바로 어느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가 구가 없죠? 그럼 이 광명시가 뭐가 된다? 광명시청이 뭐가 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가 있다면 구가 모두 등록관청이 된다. 그럼 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자치구와 비자치구. 자,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는 자치구죠. 구청장 선거로 뽑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어쨌든 이것도 등록관청이 되는 거고, 자, 비자치구가 있어요. 자, 일단 그 광역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가 있는 시가 있더라. 자, 가까이에는 뭐예요? 부천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자, 부천시 원미구 하면 이 원미구청, 이것도 등록관청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해서 자, 부천시 원미구에다가 사무소 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부천시로 가야 돼요? 원미로 가야 돼요? 원미구청으로 가야 돼요? 부천시청으로 가야 된다? 원미구청으로 가야 된다? 네, 원미구청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구가 있다면 구가 모두 뭐가 된다? 등록관청이 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하려면 등록 기준을 갖춰줘야지만 됩니다. 자, 등록 기준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대통령령이라고 써놓으세요. 등록의 기준 있죠? 자, 여기 48페이지 하단부분 괄호 2번에 대통령령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개설 등록하려 할 때 다음의 기준이 충족되지만 된다 그랬죠? 자, 그때 0 제13조 이렇게 돼 있죠? 0이 일단 뭡니까? 시행령을 하는 거예요. 자, 대통령령 하면 뭘 얘기한다? 시행령이죠. 자, 이제 지금부터 하나 더 구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주에 배웠던 대통령령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었다? 국토, 교통, 부령 이런 게 있었죠? 자,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 이거는 이제 오늘 구분해 줘야 돼요. 자,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시행령. 국토교통부를 다른 말로 시행규칙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시행령이다, 시행규칙이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뭐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제 위임시키거든요. 이거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바뀌어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해 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령은요, 주로 뭐가 나오냐면, 기준이나 아니면 요건이나, 기준, 그 다음에 요건, 그 다음에 절차. 기준, 요건, 절차. 이런 것들은 주로 뭘로 정한다가 많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금방 제가 이거 뭐라고 적으라 그랬어요? 대통령령이라고 적으라 그랬죠? 자, 기준, 등록 기준, 이런 것들. 자, 요건. 자,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뭘 하나, 배웠냐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있었죠?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서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죠. 구성과 관련된 부분 뭐예요? 요건과 관련된 비슷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 요건이나 절차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을 정한다가 많고요.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을 정한다는 서류. 자, 제출서류입니다. 제출서류, 그 다음에 서식, 법정 서식, 그 다음에 증과 관련된 부분. 자, 등록증, 자격증. 등록증, 자격증에 대한 교부, 재교부.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령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00%가 아니에요. 제가 금방 뭐라 하냐면 대통령은 이게 많다 그랬고 국토교통은 이게 많다 그랬죠.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본문하면서 이제 연습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잡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100% 맞는 건 아니에요. 80% 정도가 이래요. 예외적인 규정은 아마 제가 진도 나가면서 예외적인 요건인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제가 나중에 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많다. 그래서 계속 아마 요걸 강조할 거예요, 아마. 자, 다시 한번 보죠. 대통령령은 뭐가 많더라? 기준, 요건, 절차.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은 서류, 서식, 증과 관련된 문. 등록증, 자격증, 이런 증, 교부제 교부가 국토교통부로 많다. 자, 그럼 이제 등록 기준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 기준. 당연히 일단 기본 요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되겠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야 돼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결격 사유, 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결격 사유 배웠지만, 결격 사유가 되면 등록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을 받아줘야지면 됩니다. 자, 실무교육은 일단은 등록 신청일 전 몇 년이네요? 1년 이내 이렇게 되죠. 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라. 자, 실무. 여러분들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 어떻게 돼요? 취득한 뒤에 현장에 나가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이게 실무하는 거죠? 그 실무를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실무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교육하는 것으로서 자, 다만 실무 교육을 안 봐도 되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냐? 폐업 후 1년 이내 다시 등록한다면 자, 일을 하다가 나갑니다. 나갔다가 1년 이내 다시 들어와요. 그럼 일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안 까먹는다 그랬죠? 누가 까먹는다 그랬어? 안 까먹습니다. 안 까먹는다고 안 까먹 생각하세요. 자, 일단은 안 까먹으니까 어떻게 된다? 꼭 이게 톡 다는 사람 있어요, 보면. 자, 그래서 안 까먹으니까 일단 실무교육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등록 신청일 전 1년입니다. 이거 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이러면 틀려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와 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어때요?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요? 자, 등록 신청일입니다. 등록 신청일 전이면 이쪽이죠. 이쪽. 등록 신청일로부터 하면요. 어떻게 돼요? 이쪽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과 나오면 틀리다. 라고 하는 거. 자, 1년. 요거야 여러분들이 2년도 나왔고요. 6개월도 나왔고 많이 나왔습니다. 숫자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뒤집어 나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개사무소를 갖춰줘야지만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갖춰라? 건축물 대장이에요. 자, 이거는 건축물 대장이 어떻게 돼요? 기재된 이렇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 중개사무소 갖추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는 안 돼요? 지금 어디는 안 되죠?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에 하라는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 그랬죠. 자,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된다 그랬어요. 다만 또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돼도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 있었죠. 준공검사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확보하는 방법이 있었죠.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일단 확보한다. 자, 그럼 반드시 소유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임대차는데 반드시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사람의 임대차한 거 내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게 중개사무소 요건. 중개사무소 요건은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중개사무소 요건 뭐죠? 어디에 기재된 건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자, 여기에 등기부에 기재된 건물. 맞아요? 틀려요? 등기부에 등기된 건물. 자, 반드시 등기부에 등기된 건물만 사무소라는 건 아닙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됐다면.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 준공검사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기재가 안 돼도 된다. 자, 근데 어떤 대장은 또 안 된다?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 그 다음에 확보하라 그랬죠. 어떻게 확보하라?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확보하라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된다. 자,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법인으로서의 등록 기준이 있었죠? 법인으로서의 등록 기준. 이 법인으로서의 등록 기준이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법인으로서 등록 기준은
저번주에로 이제 배웠던 거 있었죠? 저번주에 배웠던 거 뭐 있었어요? 자, 특수법인이 있었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었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등록 기준 적용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법인은 요 특수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죠. 무슨 회사예요? 상법상 첫 번째 이제 기준입니다. 상법상 회사라든가 아니면 또는 자,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있었죠. 자, 일단 상법상 회사라든가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때 뭐는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본금 얼마였죠? 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지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상법상 회사입니다. 상법상 회사. 이 상법상 회사는 뭐가 있었다? 주식회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 있었고, 유한회사, 그 다음에 유한책임 있었죠? 유한책임회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1월달에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 1월달엔 제가 요걸 이제 이해시키려고 아마 상법상 회사를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만 보죠. 자,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일단 공통점 뭐다? 출자와 경영이 분리가 된다. 자, 출자자가 누구를 선임하는 거예요? 경영진을 선임하는 거죠. 자, 주식회사의 출자자가 누구예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누구다? 주주들이죠. 주주들이 누구를 뽑아요? 그 회사에? 예, 이사, 감사를 선임하죠. 이사, 감사가 뭐다? 바로 얘네들이 주식회사 위원회사의 이사, 감사가 뭐예요? 임원이죠. 임원을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경영진이라 그랬죠. 그래서 뭡니까? 출자와 경영이 분리가 된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의 간소화된 절차라 그랬고요. 자, 한명회사업자회사의 공통적 차이점, 공통점이 있었죠. 출자와 경영이 통합되어 있다. 출자자가 곧 뭐한다? 경영을 한다. 이때 그 출자자를 뭐라 한다? 사원이라 그랬죠. 자, 이때 사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출자에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있었고, 출자와 경영을 모두 책임지는 뭐가 있었다? 무한책임사원이 있었죠. 자,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인데, 자, 이때 중개사법에서는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뭐만 해당된다? 무한책임사원만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사원하면, 이 법에서 사원하면 무슨 사원을 의미한다? 무한책임사원만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때 사원 또는 임원 계속 할 텐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랬어요? 경영진이다 그랬죠. 경영진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이런 상법상 회사라든가 아니면 또, 자,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으로 설립해야죠.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 공익목적이라 그랬죠. 얘는 제외된다 그랬죠. 자본금 얼마예요? 5천만 원. 자, 그럼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OX.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틀립니다. 왜 틀리냐?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협동조합이 빠지죠? 만약에 이문구가 있다면 협동조합 못 들어가요. 자, 그래서 상법상 회사로서 이거 빠지고 이거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리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조심을 해주세요. 상법상 회사로서 설립할 수는 있죠? 설립할 수 있는데 이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국어 실력이 좋아야지만 됩니다. 어제는 제가 수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수학 선생님이 있어요. 수학 선생님이 계신데 이 개론은 아주 날아다닙니다. 개론. 여러분들이 그 계산 문제도 있죠? 왜? 여러분들 딱 계산 문제 개자만 나와도 다 기절하죠. 왜? 네,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은 이제 제 과목만 하면 헤매는 거예요, 이제. 맨날 이런 거 갖고서는 이제 따지고 드니까 제 과목은 헤맵니다. 근데 국어 실력이 좀 좋아야 돼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빠지고 이렇게 하면 틀리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죠. 자,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어떻게 하라? 설립하라 그랬습니다.
자,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했어요. 이거는 겸업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겸업을 금지한다, 제한한다. 예, 제한한다. 이거는 겸업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된다? 그 겸업을 일단 일정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잠깐 나오죠. 뭐 상업용 건축 및 주택 임대 거래 등 부동산 관리 등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 그다음에 개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법, 경영정보 제공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분양 등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겸업을 뭐 한다? 제한한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겸업 제한, 요 규정, 그 14조의 규정 업무 외 업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요거는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되죠? 이제는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예, 업무정지. 상대 등록 취소보다 업무정지다. 업무정지다. 자, 이제는 아주 지겹게 따라갈 겁니다. 제가 수업 끝날 때까지, 중개사법 끝날 때까지 계속 제가 얘기할 거예요. 자, 상대 등록 취소보다 업무정지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보죠.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해야 된다. OX.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해야 된다. 예, 틀리죠? 이건 중개업 외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들이 6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거면 틀리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해야 되고요. 자, 대표자를 어떻게 대한?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사원 또는 임원의 얼마가? 예, 3분의 1 이상이 누게 된다? 공인중개사 이해된다 했어요. 대표자는 반드시 일단 공인중개사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뭐 어떻게 대한? 제외한. 요거 대표자를 포함한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이건 벌써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임원. 자, 이때 사원임원 누구라 그랬어요? 경영진이라 그랬죠. 이때 사원은 무슨 사원만을 의미한다? 예, 무한책임 사원만을 의미한다. 사원이 얼마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된다. 그럼 이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을 뭐라 그러죠?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임원을 뭐라 그런다? 여러분 저번주에 배웠어요. 어디에 포함시켰다 그랬어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시켰다 그랬죠. 자, 여러분 이제 소속 공개사 용어 정의가 어떻게 되죠? 어디에 소속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예요? 예, 공인중개사로죠. 개업 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시킨다? 법인의 사원 또는 임으로서 공인중개사를 포함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얘도 결국 소속중개사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네 번째 부분 뭐죠?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을 받아라.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습니다. 대표자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사원 또는 임원, 사원, 임원이 모두 받아야지만 됩니다. 자, 사원, 임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무슨 사원이 있었어요? 사원, 임원은 자,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과 그 다음에 또 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원까지 얘기하는 거죠.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임원 다르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이건 아니건 일단 사원 또는 임원은 모두 뭘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 받아야 돼요. 이건 아니건 간에.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두고자 할 때 분사무소 책임자 당연히 실무교육 받아줘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개사무소를 갖추라. 중개사무소 갖추라 그랬습니다. 중개사무소 어떻게 돼요? 일단 저 옆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하죠. 중개사무소는 어디에 기재된 건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건축물에 기재된 건물인데, 자, 기재가 안 되죠. 어떤 경우에? 준공검사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준공검사 사용을 받을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안 된다 그랬어요? 가설건축물 대장 안 된다 그랬고, 확보하라 그랬죠. 어떻게 확보해요?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반드시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부분. 자, 여기까지가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요 기준 의외로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옴.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등록 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등록 기준 한번, 거기 문제 한번 볼까요? 51페이지 한번 보죠. 뭐 기출문제 풀이 해설할 때도 다 있지만 한번 여기서 다시 보고 넘어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100제곱미터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여기에 지금 면적의 기준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자,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요건만 되면 되지 면적 제한 없어요.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거래사고 예방을 받았을 것. 무슨 교육이에요? 예, 실무교육이죠. 협동조합 기본비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자본 5천만 원 이상일 것.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그랬죠?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 5천만 원 이상일 것. 4번 맞아요? 틀려요? 네, 4번이 맞아요. 자, 상법상 회사인 경우 이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네, 그러면 틀려요. 그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자, 상법상 회사인 경우 이랬죠? 그러면 협동조합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뭐인 경우니까. 근데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 5천만 원 이상일 거리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상법상 회사로 설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틀리다. 왜? 협동조합으로서 만들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도 이해 안 되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자, 대표자는 공개사이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2 이상 공중회사일 것. 예. 얼마예요? 3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 어디다 해요? 등록 신청. 등록 관청이겠죠? 그러면 이제 서류 들어갑니다. 개설 등록 신청서에 실무 교육 수료증 4번 들어가요. 실무 교육 확인증 4번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요게 하나 써놓으세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자, 그 실무 교육 수료증 4번 있죠? 거기 옆에다가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 써놓으세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자, 실무교육 위탁받은 기관에서 전산 처리해가지고 등록관청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게 전자적이라고 그러죠?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제외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제출 서류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하나 들어갑니다. 여권용 사진. 그 여권용 사진에 왜 안경 쓰면 안 되고 뭐 조건들이 있대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권용 사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갑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요. 그런데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도 된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요? 예, 중개검사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도 된다 그랬죠? 이때는 서류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일단 제출해 줘야 돼요. 자,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됐다면 별도로 뭘 제출한다? 사유서.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제출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법인과 그 다음에 외국인 부분인데요. 자, 외국인 부분은 뭐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이게 뭐예요? 자, 우린 결격 사유가 있다면 등록할 수 있어 없어요? 결격 사유 있다면 등록할 수 없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격 사유를 일단 등록관청에서 관계기관에 조회를 합니다. 관계기관에 조회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일단은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데 외국인들은요, 이건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는데 이거는 일단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아,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한다라고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일단 세 가지 한번 보죠. 그 나라 국가나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자, 외국 정부나 그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 왜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원증명서 같은 거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것이 없다면 자기 자신이 진술서를 씁니다. 이걸 공증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좀 복잡해. 이거만 서류 하려면 한두 달 걸릴 거야, 아마. 자,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일단 뭐 해가지고 진술서 써서, 그 다음에 공증받아가지고 그 나라는 우리나라 영사관, 그 나라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영사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것을 그러면 국가 간에 그런 서류들 간소화시키자라고 해가지고 협약을 맺는 게 있습니다. 그 협약이 뭐냐면 아포시티브 협약이에요. 이 아포시티브 협약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자, 알아서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알아서 그 나라 정부에서 일단 신원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결격사가 없다는 건 신원보증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아포시티브 협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협약을 맺은 나라끼리는 아포시티브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발급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분들 중에서 혹시 유학 가거나 그러시는 분들 있다면 이거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협약을 맺은 나라끼리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포시티브 확인서를 하나 발급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외국에다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자, 3개 중에 하나를 제출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외국 법인 안에서는 뭘 제출한다? 영업소 등기를 증명한 서류. 이 영업소 등기를 증명한 서류는 뭐냐면, 자,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할 필요 없이 한국 지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 한국 지사예요. 지사 설립했는지 그런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등기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서류, 바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한 서류,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외국인은 뭘 제출한다?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 제출하죠. 그 다음에 또 외국 법인은 뭘 제출한다? 영업소 등기를 증명한 서류를 제출하죠. 자, 이제 구비서류 준비를 합니다. 서류 준비해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하는데, 자,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라고 할 때를 보죠. 여러분들 교재 53페이지 보면 종별 변경이에요. 자, 종별 변경 있습니다. 자, 종별 변경은 뭐냐면,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칙 개업공개사 있어요. 자, 법인으로서 등록하면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 개업공개사, 부칙 개업공개사, 이렇게 3가지가 개업공개사 종별, 종류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런 종류를 변경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뭘로? 법인으로. 법인인 개업공개사 뭘로?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원칙,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자, 요거의 종별 변경 원칙은 뭔다?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다시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 그러면 보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이제 법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등록했죠? 뭘로도 등록해놓은 상태에 지금 공인으로 등록해놨죠? 근데 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법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폐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뭐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뭘로다가? 법인으로. 법인 조건 있죠? 이 조건 갖춰가지고 법인으로 일단은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합니다. 이거는 이중 등록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중 등록은 등록한 사람이 다시 등록한다면 이게 이중 등록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중 등록이 아니다. 종별을 바꾸기 위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이중 등록이 아니다. 그래서 공인이 뭘로? 법인으로 이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 등록관청에서는 바로 뭐를요? 공인을 법인으로 등록을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이미 제출되어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뭐가 있겠어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있겠죠? 이미 사무소 확보되어 있는 거죠. 이미 예전에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무에 받은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뭐는 반납하라고 하냐면 등록증은 반납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종별 변경의 기본적 원칙인데, 자, 이게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부칙개업공개사가, 이건 이제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부칙개업공개사가 동일관할 구역 내에서 뭘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업무라고 할 때. 이 부칙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 없어요? 없죠. 자, 지금 옛날부터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입니다. 자격증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칙개업공개사가 몇 명씩 학원에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부칙개업공개사를 전혀 못 봅니다. 지금은 아마 거의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나 니가 이러다가 그냥 죽을래 뭐 해서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부칙으로서 살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부칙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부칙개업공개사가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인가요? 부칙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다.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지 아무리 자격을 취득했어도 아니에요. 왜냐? 등록관청에는 뭘로 돼 있어요? 부칙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 아무리 취득해봤자 공인, 개업공개 되는 건 아니에요. 나 자격 취득했으니까 공인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종별변경입니다. 동일 관할 구역 내에서 이렇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 업무라고 할 때는 이때는요. 등록신청서 다시 제출이 아니에요. 이거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해야 한답니다. 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해야 한다. 이거는 부칙에 특혜를 주는 거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부칙은 30년, 40년 전부터 어떻게 돼요? 업을 해오던 사람이죠? 서류가 없어요, 서류가. 제출 서류가. 지금 여러분들 아까 배웠던, 자, 예를 들어서, 뭐, 실무기업 수료증 사본, 실무기업 수료증, 이런 거 서류 있어, 없어요? 없죠? 30년, 40년부터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한다면 그 서류를 다시 다 만들어줘가지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서류를 준비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등록증을 뭐 한다? 재교부 신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원칙은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인데 부칙이 공인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등록증 재교부다. 자, 요까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4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니까 개설 등록 신청서 나오죠? 서식과 관련된 부분 몇 번 문제 나왔었는데, 자, 신청인 보세요. 신청인, 거기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가 나오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발급 시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적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걸 적느냐? 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시도회사에게 취득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 시도를 적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 종별 보세요.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밖에 없죠? 자, 부칙은 있어, 없어요? 왜 없어요? 부칙도 개업공개사인데 왜 없어요? 등록신청에. 부칙은 신고로 등록할 수 없죠? 옛날에 있던 사람들 영업권만 인정해 준 것이지 신규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거기 보니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이렇게 돼 있죠? 찾았어요? 유의사항 밑에, 맨 밑에. 찾았습니까? 거기 보니까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회장 있죠? 이거 어떻게 돼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회장. 요거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건 제출 서류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등록 통지합니다. 이제 서류 준비해가지고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등록 통지하는데, 자, 등록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정은 수수료를 내게 돼요. 수수료 내면서 등록 통지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등록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절차를, 여러분들 한번 필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 56페이지 하단 부분이냐, 아니면 그 57페이지 상단 부분 있죠? 상단 부분에 공간 있죠? 거기다 조그맣게 한번 필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다 가지고 한번 해줘야 돼요. 자, 일단은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신청하는데, 자, 등록 신청할 때 지자체의 조례를 정하는 뭘 낸다?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등록을 신청해요.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뭘 확인한다? 결격 사유를 확인을 합니다. 자, 결격 사유를 확인해요.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 자, 관계기관의 조회에서 결격 사유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면 이제 적합하다면 등록을 어떻게 한다? 등록 통지라는 거예요. 자, 등록 통지를 하게 된다. 등록 통지를 뭘로 하냐면 서면으로써 하게 돼요. 근데 등록 통지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하냐면 7일 이내 합니다.
등록 신청일도 며칠이네? 7일이네. 등록 통지를 하게 된다. 자, 이제 등록 통지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등록이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 바로 업무를 하지 말고, 뭐 설정해라? 업무 보증. 업무 보증을 설정하라. 업무 보증을 설정해서 뭐 한다? 신고를 해줘야지만 돼요. 업무 보증 설정해서 신고를 하고, 이때 업무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하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보증 설정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 보증 설정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는, 등록증이 교부돼요. 등록증이 교부되는데, 이때 등록증 교부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등록증 교부 전에 할 일. 일단은, 자, 이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증을 교부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저쪽에서 아마 제가 이런 얘기일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령 하면 서류, 서식, 그 다음에 증, 교부, 재교부,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했죠. 그래서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 정한 바에 따라서 하는데, 이때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보증 설정 여부. 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여부를 확인하고, 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 교부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등록대장에 뭐하고 기재하고 교부합니다. 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 교부해준다. 그러니까 업무 보증이 설정이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등록증 교부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증을 교부해줍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비슷한데요. 자격증 교부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한다 그랬죠? 같고요. 이때 이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등록증 교부됐으면 뭐 하면 된다? 업무를 뭐 하면 돼요? 개시하면 되는데, 이때 업무 개시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업무 개시 전에 뭘 하냐면 인장을 뭐 한다? 등록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인장 등록. 자,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한다.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그러나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 시에도 할 수 있어요. 인장 등록은 자,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는데 언제도 할 수 있다? 등록 신청 시에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가 아마 1월 달에 제가 아마 요까지 정리 한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업무를 개시하라 하는데 업무를 개시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자, 보죠. 3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휴업 신고 의무 위반돼요. 자, 일단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한다? 몇 개월? 6개월. 맞나요? 3개월이죠, 3개월. 자, 지금 대답 틀려도 돼요. 쪽팔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이거 알고 태어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죠? 9월달 10월달 되면 저보다 더 잘한다고. 저는 한 과목만 알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6과목을 다 9월달 10월달 다 잘하거든요. 나중엔 저보다 더 잘하게 돼요. 자,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한다. 자, 근데 6개월짜리도 있어요.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네, 여기서 이제 6개월 나오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 3개월 초과해서 논 거죠? 뭐 안 하고 논 거예요? 뭐 안 하고? 업무 안 하고, 그건 논 거예요. 근데 뭐 안 하고? 휴업 신고를 안 하고 놀았죠? 휴업 신고를 안 하고 놀았으니까 휴업 신고 의무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3개월 초에서 업무 개시 않았다면 어떻게 된다? 휴업 신고 의무 위반.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러면 일단은 6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 자, 6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자, 아까 금방 휴업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 요거는 상대 등록 취소. 자, 상대 등록 취소입니다.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되죠? 업무 정지에 해당된다. 업무 정지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이제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를 미리 개시해 보겠습니다. 자, 등록 신청한 상태에서 업무를 개시했어요. 업무를 뭐 했다? 개시했다. 아직까지 등록 통지 전입니다. 자, 등록 통지 전에 신청한 단계에서 업무 개시했어요. 뭐에 해당되죠? 네, 무등록이다. 무등록이다 그랬죠? 무등록. 자, 이거 저번 주에 했었죠? 저번 주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중개업이란 부분 하면서 자, 계속적 반복적 있었죠? 업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었어요? 사회 통념상 사업수행. 기억나시나요? 사무실 내고 간판 걸고 한 번 하면 이거 업이라 그랬죠? 이거 누가 찌른다 그랬어요? 예. 네. 그건 기억 잘 하죠? 예. 네. 그거는 기억 잘해요. 자, 바로 옆집 찌른다. 이 케이스가 바로 요겁니다. 무등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할 때 조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 통지하고 나서 업무를 개시합니다. 이때 업무를 개시해요. 그럼 등록 통지가 됐다는 것은 이미 등록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등록이다, 무등록 아니다? 예, 무등록은 아니다. 무등록 아닙니다. 자, 그러나 법에는 일단 위반돼요. 어떻게 위반되냐 보죠? 자, 일단 업무 보증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합니다. 바로 업무 개시했다면 보증 설정 안 하고 개시하는 경우도 있겠죠? 요거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뭐에 해당되죠? 네, 업무 정지. 업무 정지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 안 받고 업무 개시했어요. 이거 뭐 해줘야 돼요? 걸어줘야만 되죠? 개시의무 있었죠? 개시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증 안 걸어두고 업무 개시했죠? 100만 원 과태료고, 인장 등록 안 하고 업무 개시했어요. 인장 위반은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 인장 관리도 위반하면 업무 정지. 물론 등록 신청 시 했다면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이다. 무등록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반 사항이 돼서, 자, 업무 보증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했다면 상대 등록 취소고 업무 정지. 그 다음에 인장과 관련된 위반하면 업무 정지. 등록증 교부 안 받겠다면 개시의무에서는 100만 원 과태료. 자, 요거와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절차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등록 부분에서 보면, 자, 이쪽에서 반 나오고요. 기준과 관련된 부분, 요 절차에서 반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일단 구분을 해보시라. 자, 그러면 대략 정리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57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제 교부까지는 봤으니까 거기 보니까 등록증 재교부죠. 자, 등록증에 대한 등록증 재교부가 있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다시 교부해 주는 거죠. 이때 뭐 낸다?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뭘 낸다?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자, 등록증 재교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네요. 그러면 이때 잊어버리거나 분실, 그 다음에 또 훼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재사항, 기재사항이 어떻게 된다?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잊어버리거나 못 써야 됐을 때, 자, 등록증을 첨부한다, 안 한다? 잊어버리고 못 써야 됐을 때 등록증 첨부해서 재교부 신청하는 거? 아니죠. 왜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첨부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 같죠? 근데 나중에 이거 문장으로 나오면 틀려요. 개업공개사가 등록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을 첨부하여 재교부 신청을 해서 딱 이렇게 나오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나와요.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기재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이때 기재사항 변경 사유라는 것은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 사유인데요. 자, 이거는 상호가 변경됐거나 아니면 대표자가 변경됐을 때요. 상호, 예를 들어서 자, 무슨 중개사무소 이렇게 했다가 자, 이름 쓰려고 합니다.
누구누구 공인중개사무소 이렇게 상호가 바뀔 수도 있어요. 상호가 바뀐다면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사가 발생되고 또 뭐가 있냐면 자 대표자가 바뀌어요. 법인에 있어서 대표자가 바뀌면 등록증에 대표자 이름이 기재되거든요. 그게 변경됩니다. 이렇게 기재사항 변경사하려면 등록증 첨부를 합니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재개업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개사법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구분할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 참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른 과목에서도 종종 이런 거 아마 구분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공법적인 개념을 한번 보세요. 공법적인 개념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공법은 누구와 누가 관계예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행정관청의 관계에서 보면 담당 공무원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담당 공무원이 별로 알 필요가 없는 것은 할 수 있다라도 규정됐어요. 이것만 기준 잡으면요. 공법적인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를 풀어낼 수 있어요. 자, 보죠.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등록증. 담당 공무원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별로 안 답답하겠죠? 잊어버린 네가 답답하지. 내가 답답한 건 아니죠. 그러나 재개업 신청 제도는 만들어 둬야죠. 재개업하도록. 그래서 제도는 만들어 놓고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뭐다? 할 수 있다. 자, 기재사항 변경사. 예를 들어서 상호가 바뀌었어요.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담당 공무원도 알아둬주면 되겠죠? 그럴 때는 뭐다? 해야 한다. 이거는 공법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관계를 잘 보시면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를 나중에 헷갈릴 때 구분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제 과목에서도 부동산 거래신고까지 가요. 이 부분이. 부동산 거래신고 부분에서도 거래신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따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상 통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나옵니다. 자, 누가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협회에게 언제까지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 뭐 박스에 있죠? 등록상,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이전신고상, 그 다음에 또 휴표업상, 휴표업신고상,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설신고상, 고용신고상, 행정사무소상, 그 6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 등이유, 등록상, 이전신고상, 휴표업신고상, 분고행, 분사무소 신고상, 고용인, 행정처분 이렇게 6가지예요. 자, 6가지 일단 염두에 두고 자, 보죠. 여기서는 일단 그 6가지보다 더 중점을 두는 게 오늘은 이걸 중점을 둡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요 3가지 누가 통보하는 거예요? 등록관청. 이거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회에게 통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시도 지사에게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나 국장에게 통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 협회에게 자, 등록하면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거 아닙니다. 3가지가 어떻게 돼요? 다 문장의 변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구들 좀 조심하라. 이렇게 들어도 나중에 문장 나오면 어떻게 해요? 틀립니다. 자꾸 틀리라고 그랬죠? 자꾸 틀려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제 등록의 기속성 있는데, 자, 등록의 기속성. 자,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지가 한 5년, 이제 6년째 되네요. 6년째 되는데, 이거를 잠깐 보죠. 이거는 등록의 기속성이라고 되는데요.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자, 아까 등록은,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어떻게 돼요? 이런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반드시 해주라. 이게 뭐였죠? 등록의 기속성이라고 했죠. 허가랑 틀리다 그랬죠. 허가는 이런 요건을 갖춰도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 있는데, 등록은 요건을 갖춰 해주라 그랬어요. 이게 등록 기속인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제한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죠. 제가 이제 서울로 이제 경기도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로 보겠습니다. 서울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서울시장이 그 박원순 말고 바로 전 시장, 뭐시기 시장이 있었죠? 예, 그 양반 있을 때, 그 양반이 뭐랬냐면 서울을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모토가요, 디자인 서울이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자, 가로변 같은 거 있죠? 거기에서 간판을 규제시킵니다. 이 간판 규제는 어느 법을 근거로 하냐면 5개 광고물 등 관리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간판 관리할 때 보면 5개 광고물 등 관리법과 그 조례가 있는데, 자, 조례에서 색깔까지, 크기, 규모와 그 다음에 색깔까지 규제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시뻘건 색깔 있죠, 왜? 그런 색깔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부동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사무실 보면 일단 개업할 때부터죠. 뭐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개업할 때 보면 사무실 내고 뭐 달아요? 간판 달죠. 그리고 나서 등록 신청합니다. 이 조건을 갖춰가지고. 그런데 자, 일단은 이런 시뻘건 색깔 같은 거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동산 간판을 지나가 보세요. 주로 무슨 색이 많아요? 노란색하고 빨간색, 원색적이라 그러죠, 이거. 원색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시뻘건색으로 부동산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등록관청에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간판이 시뻘겋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뭐에 걸리고 버린 거예요? 간판에 걸려. 이거 뜯어내고 이런 거 다시 만드세요. 요 간판 다시 만들려면 돈 엄청 내야 되죠. 이런 케이스가 옛날에 상당히 많았었어요. 실제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교통부에서 아예 정해놓은 거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아예 명시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당연한 얘기예요. 1번에 보니까 자, 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하는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결격사유. 결격사유면 등록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등록 기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등록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있는데요. 이 법은 뭐예요? 이 법은 중개사법.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밑에 나온 바로 이중 등록 이런 거예요. 그럼 당연히 등록이 안 되겠죠. 자, 그럼 다른 법. 자, 다른 법과 관련된 부분은 그게 세금 찬압했을 때와 건축법 위반했을 때인데요. 자, 세금 찬압은 일단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국세기본법에서 나오는데요. 국세징수법이구나. 국세징수법에서 자,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3회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했을 때, 그 다음에 지방세기본법에서는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체납을 하면, 이렇게 체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위 말하는 상습 혹은 또 악성 체납자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자, 세무서장이 국세 같은 세무서장이 관청으로 쫓아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세금을 체납했으니까 허가 등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허가 등에는 뭐도 들어간다? 중개업 등록 들어갑니다. 이건 모든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허가 등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세금 체납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세무서장이 쫓아옵니다. 이 사람 세금 이렇게 체납했으니까 등록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금 이렇게 체납했을 때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금 체납한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건축법. 이건 공법에서 아마 좀 배우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안 배웠을 수 있겠어요. 자, 건축법에 보면 자, 이렇게 보죠. 1층, 2층, 3층, 4층. 4층은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3층까지 있죠. 그런데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1층부터 3층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뭐 한 거예요? 4층은요? 네, 불법 증축된 부분이죠. 이 많아요, 생각보다. 주로 이제 이런 건물들이 이면도로 같은 데 있죠? 이면도로 같은 데 보면 주택가 같은 데 있죠. 1층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용실, 그 다음에 24시간 전 마트, 그 다음에 2층은 뭐 주택이나 아니면 뭡니까, 저 학원 같은 거. 조그만 학원 같은 거, 피아노 학원이 미술 학원이나 국영수 학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3층 주택. 근데 이제 건물주가 어떻게 돼요? 세를 좀 더 받아 먹으려고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옥탑방 하나 더 만들죠. 자, 이럴 때 이게 불법적으로 증축됨으로써 이 건물이 건축법에 어떻게 돼요?
위반되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때 허가권자는 어떻게 된다? 허가권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는 필수적이 아니죠. 예, 상대적, 즉 재량적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거 일단 허가 안 납니다. 허가 등이 안 나요. 왜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예 이게 그러니까 브레이크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사무실 중개사무소 개설 들어가면 등록이 안 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근데 이거는요, 실제 여러분 등록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또 중개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반 건축물 여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실제로 손해배상 책임 세무에서 물어준 사례가 있어요. 요 건물에 2층에 학원이 들어오는데요. 개업공개사가 학원을 중개해 준 거예요. 근데 자, 학원도 등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학원은 등록이 어디다 등록하냐면 교육청에다 등록하고 하거든요. 근데 교육청에 가서 등록을 딱 하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등록 안 됩니다. 그래요.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계약 깨지면서 개업공개에서 책임 물었던 그런 실제 사례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설명서 서식 작성법 배울 때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텐데 반드시 이런 식으로 확인해 줘야 돼요. 자, 어쨌든 여기는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빼놓고는 어떻게 하라?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등록 기속성이에요. 좀 쉬어야 되겠네요. 이중등록, 이중소송 쉬었다 하겠습니다.